말 많은 물고기. 이번에는요. 제가 뭐에 대한 이야기로 하려고 하냐면은 이 자폐 아이들이 일단 사회성 자체가 인제 발달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일반 아이들과 자폐 아이들이 도대체 왜 어떤 식으로 다르길래 자폐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일반 교육으로 지금 두뇌 발달이라든가 세상과 연결하는 게 잘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여기에는 인제 일반인들 모두가 포함이 되죠. 부모님들도 포함이 되고, 또 자폐라든가 ADHD라든가 아니면 지적 장애라든가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인제 두뇌 발달이 여기에 맞춰서 인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두뇌가 발달이 되고 왜 자폐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지질 않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인제 두뇌 발달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제가 이 두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한 가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인제 이 코칭 세션에 대한 것들, 인제 부모님들 코칭 세션,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인제 코칭 세션이죠. 그런 것들을 인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인제 이야기를 듣고 괜찮네.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인제 보통은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인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일단 아이가 학교 가고 또 저희 뭐죠, 뭐 센터라는 데라든가 이런 데 알려진 곳에 가면,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두뇌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인제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게 왜 아이들을 그렇게 맡긴다라고 할 때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인 내가 하기 어렵다예요. 예. 그쵸? 자,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냥 그래서 '나는 하지 않고 아이를 그냥 데려다만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의 두뇌 발달을 능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왜 부모님들은 인제 이게 하는 게 어렵나라고 하면, 문제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아이 교육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이게 하루에서 내가 시간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아이랑 있는 시간이 인제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아이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맡겨 놓으면은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뭐 다른 거라도 할 수 있고, 내가 뭐 뭐죠, 장이라도 볼 수 있는데, 아이에게 매달리는 그 순간에 내가 따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인제 부모님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인제 이런 게 있죠. 뭐냐면은, 이게 이 템플 박사 같은 그랜딘 박사죠.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어떤 케이스가 있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달랐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처음부터 달랐을 거야, 두뇌 자체가." 이게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나는 하기 싫다."예요. 예. 그죠? 여기에는 '내가 하기 싫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내면에 이미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도 안 될 것이다.'라고 미리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하기 싫은 핑계를 찾는 거예요. 하기 싫은 핑계. 하지 않을 하지 않을 이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제 하지 않을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죠. 그럼 아이를 처음부터 이게 사회가 인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은 있어요. 아이를 처음부터 내가 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다 보내면 아이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를 착실하게 배워서 두뇌 발달이 되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공부가 힘들고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고생을 하는데, 그 생각은 안 하시면서 이제 뭐든지 맡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죠?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는 아이가, 왜냐면은 인구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돈이다 보니까 경제력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돈을 줄 테니까 뭐 너희들이 애를 더 낳아라." 뭐 이런 식으로 부추기잖아요. 예, 이거는 사람을 동물 취급하는 거지 사람을 사람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인제 톡 까놓고 얘기를 하면.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그런 식으로 뭐 낳으면은 더 하겠죠. 왜? 나라에서 내 낳게끔 하고 막 이랬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도 너희들이 알아서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큰데, 적어도 지금부터는 인제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제부터는 '내 아이 교육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의지를 딱 담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인제 가끔 보면은 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부모님들이 드라마를 보든가 또는 뭐 운동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서 막 그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 막 이러죠. 예. 영화도 보고. 그쵸? 여러분도 그 생각은 해 보셔야 돼요. 드라마나 영화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내 아이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내 아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영화라도 안 보면 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인제 가시는, 인제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인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생각을 인제 다시 다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인제 이제 말 많은 물고기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방법이잖아요. 그 얘기는 일상에서 그 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왜 안 하게 되는가?'라고 하면 나는 아이 교육보다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아이의 그 두뇌 발달과 그 자폐 아이들의 그 내 아이의 두뇌 발달과 세상과 연결해 가면서 홀로 서는 거는 물 건너간다고 봐요. 예. 그 제가 앞서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 예전에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인제 제가 그 수업료를 받고 막 이러면은 "아 수업료 비싼데 좀 내려 주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하시는 말이 "아 저도 영화도 보고 또 뭐 이 외식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그 외식이 더 중요하면 공부하지 마세요."라고. 예. 공부를 왜 하나요? 그죠? 예. 내가 살아가는 길을 찾아 나가는데 영화가 더 중요하고 외식이 더 중요한데 왜 공부를 돈을 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나 자폐 아이들 교육은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알려진 방법이. 그죠? 그러면은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제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정신줄을 다잡아야 된다.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라고 인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인제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폐 아이들이 왜 일반 아이들과 다르게 이 일반적인 아이들의 교육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왜 제가 이 그 이제 말 많은 물고기를 통해서 방법을 전하는데 왜 일반적으로 뭐 사회성 발달이든가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진짜 그 두뇌 발달에만 초점을 맞추는지, 그 이유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두뇌 발달이 되는 과정을 먼저 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공개 강의에서 가끔 뭐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공개 강의에서 다룰 때처럼 뭐 2 시간 넘게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다룰 거예요. 자, 일단 일반적인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보면 어려서는 아기일 때 말을 못할 때는 감정으로 교류하죠. 예. 그래서 감정으로 표현하고 울고 또 웃고 이런 것들로다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고, 부모는 그러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 조건을 충족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뭐가 발달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사회성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교감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회성, 부모의 표정을 보면서 감정을 읽어 드리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사회성이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폐 아이들이 여기서 딱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딱 보이죠. 예. 어려서 사회성이 발달을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감정을 뚜렷하게 읽어가면서 그 감정에 반응을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한 충족이나 이런 거를 는 있을 수는 있어도, 감정을 보면서 같이, 물론 부모와의 그 감정 교류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게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부모와의 감정 교류는 있지만, 그 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감정 교류가 그렇게 특히 많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회성이 발달이 덜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인제 부모님들이 가끔 생각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 그러면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감정을 발달을 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저희 뭐죠? ABA라든가 언어 치료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감정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서 이거를 언어 발달에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사회성과 직결되고 사회성이 언어 발달과 직결돼요. 예. 자, 그러니까 감정부터 다시 들어가서 사회성이 발달되고 언어 발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감정에 계속 치우쳐서 계속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일단 자폐 아이들은 그 감정을 읽어 드리는 게 어려워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강하게 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회성 발달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감정을 가르치려고 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감정으로 가르치면 "야, 이거 좋은 거야. 좋은 것, 나쁜 것. 해. 하지 마." 이렇게 이 이분법적인 그런 감정으로 가르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두뇌 발달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두뇌 발달이 안 돼요. 왜냐?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야, 이거 좋은 거야. 먹어. 야, 이거는 몸에 안 좋아. 먹지 마." 이렇게 접근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자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도 뒤집어져요. "하지 마." 특히 하지 마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을수록 "나쁘니까, 몸에 나쁘니까 먹지 마."라고 하면 뒤집어져요. 그쵸? 자폐 아이들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자폐 아이들이 특히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말의 언어 발달이 느려서 자기 표현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두뇌 발달이 아예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예. 왜? 이거는 어른들의 삶을 봐도 똑같아요. 인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이 있을 때 "해.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과연 내가 그 상대방에서 느끼는 나의 감정이 어떤가? 미치고 환장하죠. 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그럴지 아니면은 열받아서 씩씩거릴지. 열받아서 씩씩거릴 때가 더 많죠. 그럼 열받아서 씩씩거릴 때가 많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럴 때 내가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나요? 그럴 가능성이 적죠. 예.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이러한 감정, 흑과 백으로 나눠서 가르치려고 해요. 일반 아이들은 사회성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가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밖에 나가면
아이들끼리 놀면서 거기서 내가 쌓여 있던 거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폐 아이들은요. 사회성 발달이 아예 시작부터 어긋나 있고, 요 이유는 제가 인제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긋나 있는데 감정으로 이렇게 계속 가르치면서 아이에게 밀어붙여 가지고 사회성이 발달이 하게끔 하려고 한다,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됐으면 자폐가 아니죠. 예. 그래서 사회성 발달이 안 되고 있는 이 자폐 아이들을 이렇게 감정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두뇌를 완전히 가둬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이들 실제 생각하는 훈련이 되질 않기 때문에 발달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자리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죠? 그 아이들이 지능이 뭐 3 살, 4 살, 5 살에 머문다. 10 살이 돼서도 뭐 5 살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발달이 안 돼요. 오히려 발달을 막아요. 자, 그러면 일반 아이들을 인제 계속 얘기를 하자면 사회성이 발달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소꿉놀이 하면서 그걸 발달을 시켜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럴 때 보면 아이들 귀엽게 논다고 막 이렇게 이제 말도 잘하고 그런다고 인제 아이들이 굉장히 똘똘하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본능이에요. 네. 본능. 그 얘기는 뭐냐? 아이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엄마, 아빠 또는 주변 어른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언어들을 조합해서 아이들과 같이 그걸 흉내내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새끼들이 어려서 놀면서 사냥 기술을 익히는 것과 똑같아요. 사자들에게는 사냥 기술이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거지만 인간에게는 언어가 생존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언어 자체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습득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이걸로 두뇌 발달이 되는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전히 신호 체계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놀면서 기술을 익히는 정도에서 끝나요. 자, 그런데 사회성으로 인해서 한 가지 또 발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목적 의식이에요, 목적.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인제 물컵이 있잖아요. 컵이 딱 주어지면 아이들은 당연하게 이 컵을 어디다 쓰는지를 딱 찾아가요. 예.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아이들이 축구 게임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축구 게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 착 찾아가요. 왜? 목적이 이기기 위함이니까요. 그죠? 예, 목적. 목적이 이긴다. 이기기 위한다. 이기기 위함. 바로 이런 거잖아요. 예. 또는 목적이 물을 마시는 것, 그래서 컵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뭐 물이나 뭐 음료수를 마시기 위한 것. 자, 여기까지 가고 나면 아이들은 뭔가가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를 스스로 가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팀워크가 생기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친구들과의 그런 그 교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감정적인 그런 교감.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아이들이 다 인정을 해요. 컵은 뭔가를 마시기 위한 수단. 그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니까 목적이 이기기 위한 것,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데 어느 거를 기초로 발달을 하느냐? 사회성이에요. 왜? 사회성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해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두뇌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목적을 위해서 발달하는 이 두뇌는 여전히 동물적인 두뇌와 다르지 않아요. 사자들이 사냥을 하는 사냥 기술을 익혀온 이유가 뭐죠?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냥에 성공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니까 사자들인 경우에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성을 통해서 기술을 익혀 왔고, 그걸 가지고 목적이 생기면 그 타겟이 생기면 그 타겟을 사냥을 하는 기술을 익혀 왔기 때문에 그걸 써먹어요. 그게 인제 사람의 아이들인 경우에는 축구 게임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상대방의 다른 팀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움직이는 거를 맞춰 나가면서 그 사냥하듯이 이렇게 방법을 찾아 나가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내가 대응을 하면서
그 받아치기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받아치기 하는 그런 화법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질문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맞받아치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목적 지향적 두뇌가 발달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린애들이 축구 경기할 때 그 쓰는 그런 목적을 놓고서는 생각 이제 방법을 찾는 그런 두뇌가 발달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봤는데 누구죠? 한동훈 뭐 무슨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는 받아치는 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렇게 막 신문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 두뇌 수준이 인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있는 두뇌 수준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방법을 쓴다. 예. 자, 그러면은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다음에는 인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이 진짜 시작이 되는 게 어디로 가냐면 바로 목표로 바뀌어요. 자, 여기에서 인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더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사회성이 아니라 도전 정신이 생겨요. 왜? 이겨야 되니까. 그 목적을 이뤄야 되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또 그래 뭐 차를 담으면 차를 마시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방향 속에서 뭐가 오냐면은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도전을 하는데 이 목적은 여기에서 목적은 굉장히 이차원적인 목적이에요. 딱 눈앞에 보고 달려가서 내가 이루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의 두뇌가 이 목적 이제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요. 그게 뭐냐? 이제는 목표를 삼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 그러면은 '에베레스트 산을 어떻게 등반하지?'라고 하는 것을 놓고 등반하는 방법을 찾아요. 자, 여기서의 목표는 그 도전 정신과 목표는 그냥 가서 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맞받아친다고 오는 말 맞받아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 여기는 실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산에 오를 때 눈에 이제 눈이 얼마나 쌓였고 눈의 단단함은 어떻고 어느 부분이 빙하 지역이고 온도는 얼마나 추울 것이며 이거를 올라가기 전에 왜? 그냥 올라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다 찾아 놓고 그것에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 공부는 사실상 이것을 하기 위한 준비에 맞춰져서 이 준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학교에서 두뇌 발달을 시킨다라고 할 때 이것을 가르친다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가르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 자, 인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콩이 잔뜩 있는 자루가 하나 있어요. 아이들에게 등반하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익히게 하려고 하면 생각을 통해서 등반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익히게 하는 교육 방법은 딱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걸 딱 던져 주고 "야 이거 세 봐. 세는 방법 너희들이 찾아봐." 이러면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머리를 써요. 그런데 교육이 어떻게 가르치죠? "야 이거를 셀 때는 바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바가지가 몇 개 나왔는지를 보고 이거를 곱하기를 해서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문제가 뭐느냐? 두뇌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두뇌가 발달은 하죠. 문제를 푸는 방법은 발달해요. 문제 푸는 방법.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듯이 "자 여기 인제 이거 가르쳐 줬으니까 자 쌀을 줄 테니까 쌀을 하는 방법을 찾아봐." 이런 식으로 하면 비슷하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익혀가요. 자,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기술은 익히는데 그죠? 자기가 스스로 곱하기의 개념이라든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은 해 보는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그냥 주어진 것을 받아들여서 써먹기만 하니까 두뇌 발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만 발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인제 예전에 요거는 지금 이 채널이 아니라 TV 똥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울대학교는 이 지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집합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렸었는데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주어지면 잘 풀어요. 그런데 문제가 주어지질 않으면 두뇌가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문제만 어디서 찾아서 계속 수동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제 실제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방법을 찾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 뭐 저기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는 저희 회사에서도 연구하는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저 위에 올라가기 위해선 그럼 내가 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이러한 것들을 답을 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서로 연결을 시켜 가면서 오르는 방법을 찾아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요거를 쪼끔 인제 예를 들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고가 있어요. 보고가 있는데 이걸 먹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아 보고 먹으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또 어떤 사람이 보고를 먹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 놓으면은 '아 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먹으니까 그냥 저희 돈 주고 사서 먹기만 하고 즐겁게만 하죠.' 예. 실제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실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왜 죽지?'를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아 이런 케미칼이 있어서, 이런 화학 물질이 있어서 이게 독이 돼서 사람을 죽이더라. 사람을 죽게 하더라.'라고 하는 답을 찾아가요. 이게 인제 연구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두뇌는 아무나 가지고 있진 않아요. 왜? 이거를 하려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 실험이라든가 이런 단계에서부터 왜 그런지 분석하고 관찰하고 이게 들어간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뇌가 아무나 가지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떻게 되죠? 예. 두뇌 이쪽으로 가는 거는 말 그대로 인제 학자들이나 하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은 인제 그 밑에 있는 목적지향적 두뇌를 가지고, 2차원적 두뇌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정도에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 인제 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모든 교육이 목적에 맞춰져 있어요. 목적 지향적이에요. 왜? 목적지향적이 처음에 감정 발달에서부터, 그다음에 이게 사회성으로 이어지고, 사회성이 실제로 도전 정신으로 이어지고, 도전 정신으로 이어져야 목적지향적 두뇌가 발달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문제라든가 문제풀이라든가 외워 가지고 저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지식을 가르쳐 주는 지식을 외워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아이들은, 이미 자폐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아예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이 일반적인 교육으로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인 교육 방법은 목적 지향적에 맞춰져 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사회성이나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근데 자폐 아이들은 도전 정신을 쉽게 이렇게 끌어내지는 못하거든요, 체계적으로. 네.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인제 이렇게 질문해요. 목적 지향적 두뇌가 발달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말 그대로 아까 그랬죠, 제가 지식의 노예. 지식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력자라든가 돈이 있다든가 재력자라든가 재력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시키는 대로 그것을 싫어도 따라가면서 고개 꾹꾹 숙이고 열심히 그냥 일을 하는 노예로 가는데, 저는 인제 그래서 질문을 가끔 하죠. "자폐 아이들 그렇게 이 목적지향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서 간다."라고 하면 과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독립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부모가 원할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제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인제 자폐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일반 교육에서 보자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이 생각은 들 거예요. 자폐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뭔가 관심이 있는 거에 있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집중력을 발휘해요. 네. 한 가지에 굉장히 깊이 쳐다보면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볼 때 이 아이는 저기 뭐야, 이 집중력이 이렇게 저거 했는데 그래서 가끔 그러죠. '집중력이 너무 강하면은 이게 자폐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게 인제 그중에 하나 들어가죠. 예. 거기다가 자폐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레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레고를 딱 놓고 보면 일반 아이들은 레고가 주어지면 거기 매뉴얼에 나와서 뭐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실제로 그게 뭐 도시면 도시 레고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만들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시험 문제 주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주어지니까 아이들은 이걸 해결을 해요. 왜? 목적이 레고 만들어 놓은 목적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블록들의 그 목적이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 목적에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잘 만들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일반적인 아이들이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레고가 주어졌는데 분명히 이 레고는 예를 들어서 성을 만들라고 주어졌다라고 했는데, 자폐 아이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이 자폐 아이들은 특징이 이거를 전혀 안 따라요. 그리고 뭔가 그냥 자기가 그냥 이것저것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아, 얘는 저거를 할 줄 몰라. 저거를 써먹을 줄도 모르고 성을 만들 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생각은 해 보셔야 돼요.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아이패드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걸 개발을 할 때 아이폰이 있어서 개발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이폰이 없는데 아이폰이라고 하는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레고가 이 "레고에서 성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성이 주어져서 스티브 잡스가 성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냐면은 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것들을 조합을 해서 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이 가진 특징은 이쪽이 아니라 일반 아이들과 같은 이런 목적 지향적 두뇌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와 같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이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 이걸 놀고 있으면 이렇게 무엇인가 자기가 그냥 다른 거를 만들고 있고 성을 안 만들고 뭐 이것저것 다른 걸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당장 부모님들께서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 아이는 스티브 잡스와 같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구나'를 봐야지, 이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처럼 목적지향적인 거를 가지고 태어난 이제 비교를 해서 '왜 우리 아이는 이게 안 되지? 왜 성을 만들려는데 성을 못 만들지?' 이렇게 능력이 떨어진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스티브 잡스 이쪽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목적 지향적 아이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고 또 그래서 학교 공부도 잘 따라가고 주어진 대로 얌전하게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은 그죠? 이런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이쪽에서 인제 시험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성이 발달해서 문제도 없이 착실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목적 지향적인 이 아이들이고 또 교육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교육으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 또는 뉴턴이나 이런 사람을 키워낼 수 있었을까요? 없죠. 예. 잡스나 뉴턴 이게 지금 교육으로 됐었으면 지금 교육을 통해서 뉴턴 같은 사람들이 막 나와야죠. 안 돼요. 이 교육으로는 이쪽 두뇌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인제 자폐 아이들이 여기에서 걸린 거예요. 뭐냐? 이쪽으로 가는 두뇌 발달을 시켜줄 수 있는 교육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교육 방법을 써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쪽 교육 방법을 써 가지고 하니까 자폐 아이들에게는 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먹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존의 이쪽 공부 방법에서 핵심이 되는 건 감정 발달이고 또 사회성이다 보니까 사회성하고 감정 발달을 열심히 맞춰 가지고
죽어라고 해 놓고 나면 아이들의 그 두뇌는 점점점 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가 돼 가지고 더 발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능이 10 살 13 살 15 살이 돼도 5살 지능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흔히 예를 드는 거지만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 이건 CNN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자폐 아이인데 대학 졸업하면서 컬리지죠. 예, 컬리지 전문대학이라고, 한국에서는 인제 전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컬리지 레벨인데, 거기서 졸업하면서 졸업생 연설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자폐도 있지만 언어를 쓰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발휘를 못하는 상태, 두뇌 자체에서 인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 있어서, 그 연설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에다 타이핑을 해 가지고 그걸로 연설을 대신했다는 게 인제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템플 그랜딘 박사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그랜딘 박사가 유명한 게 자폐인데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서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테드에서 연설한 거나 뭐 이런 글 써 놓은 거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은 새로운 기계를 발명을 했어요, 스티브 잡스처럼. 그러니까 잡스와 비슷한 그런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났어요. 뭐라 했냐면은 이 그랜딘 박사가 "농업의 혁명을 이루는 그런 발명을 했다."라고 그 신문 기사에도 났어요. 이 자폐 아이들이 가진 그 두뇌 능력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 이쪽.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교육으로서는 이쪽 두뇌 능력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폐 아이들이 두뇌가 발달이 안 되고 갇혀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목표가, 우리 아이 어떻게든 뭐 바리스타 같이 그런 자격증이라도 해서 카페에서 일하면서 봉급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으면, 이런 거를 제일 높은 목표로 삼는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쪽이 목표가 아니라요, 그랜딘 박사나 잡스와 같은 창의력을 통해서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끔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적 장애가 같이 있는 중증 자폐다, 또 뭐 ADHD가 같이 있는 뭐 자폐다, 그 어떤 영역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제 말 많은 물고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제 전하고자 하는 이 방법들은 실제로 이쪽으로 가서 훈련을 시키기 위한 그 기초 과정이에요. 예. 집에서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에게 접근했을 때,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대했을 때 아이들의 두뇌가 발달하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하느냐. 그리고 이게 되고 나면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진행이 될 수 있고 공부할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는 실제로 두뇌 발달하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집어넣어서 그 방법으로 가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쪽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 처음에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이 영화 볼 시간 1 시간, 2 시간 있는 거 줄여서 아이와 그 아이를 어떤 식으로 두뇌 발달을 할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시도를 해 보고, 이것들이 반복이 돼야 돼요. 왜? 아이들의 두뇌 발달은 대인 관계에서 발달이 돼요. 내버려 두면 그냥 발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목적지향 쪽은 내버려 두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두뇌가 발달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 발달이 됐었으면 모든 아이들이 다 두뇌 발달이 빠르게 돼서 시험도 잘 보고 해야죠. 교육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아이들이 개개인이 가진 능력으로 시험을 잘 본다든가 공부를 잘한다든가 또는 사회성이 더 발달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교육이 그렇게 가르치지 못해요. 그랬으면은 문제아라고 하는 아이들 또는 시험 성적이 낮은 아이들 없어야죠. 근데 많잖아요, 학교 생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아이들 두뇌를
발달시켜 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그 두뇌로 그대로 자기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안 되죠. 그래서 인제 기초 작업부터 해서 아이들이 이쪽으로 갈 수 창의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제가 제시해 드리는 이 교육 방법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이 직접 보고 듣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아이 상황에 맞춰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바꿔서 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의 반응을 보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진행을 할지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은 끊임없이 아이와 함께 부모님들이 두뇌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인제 길어졌는데 이 두뇌 발달의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리 짧게 해도 뭐 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예. 저는 인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